네, 안녕하세요. 주미TV입니다. 면접은 기세다.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면접장에 자신감 있게 가야 된다고 하는데 막상 면접장 가서 생각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 게, 내가 내 단점을 알고 있는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 무작정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소위 말해서 또라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세가 도대체 어떤 건지, 내 단점을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 내가 면접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좀 기세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한 동생 중에 한 명이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음식점을 한번 차려보고 싶어서 퇴사 후에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를 이제 만나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 동생이, 진짜 매달 나오는 이 월급이 정말 소중하구나. 자영업 진짜 쉽지 않다.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너무 힘드니까 다시 이제 가게를 정리하고 인사팀으로 재취업을 도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 경력도 그렇게 길지 않고 한 3, 4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공백도 거의 3년. 사실 기업 입장에서 매력적인 지원자가 아니잖아요.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학벌이나 이런 어떤 다른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1차 면접 어떻게든 또 넘어가는데 최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더라고요. 혹시 형이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생을 만나서 이력서를 한번 봤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력서를 보다가, 혹시 너는 네 그 3년이라는 공백이 단점이라고 생각해? 라고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형 솔직히 단점이죠. 이거 내가 경력이 뭐 이렇게 길지도 않은데 3년씩이나 회사 쉬면 당연히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회사 대표 입장에서는 얘 이제 장사 안 되니까 접고 돈 벌려고 그냥 회사 들어오네. 마치 우리 회사가 도피처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거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친구가 떨어진 이유가 명확해진 거죠.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이력서를 보고 그 동생한테 이제 그 말을 했어요. 나라면 절대 이걸 단점이라고 생각 안 할 거야. 자, 왠지 알아? 그 사람들도 이미 이걸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어요? 왜 다시 자영업이 아닌 회사로 오려고 하느냐를 물어봤을 때 이미 머릿속에 자기들이 생각한 그림이 있다. 그냥 도피, 취업. 근데 너가 그 3년간의 공백을 뭔가 되게 예쁘게 포장을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변명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뭐냐면 뒤에 얘기가 뭐가 나올지 뻔한 영화를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 소설을 읽고 있는 느낌. 뒤에 어떻게 전개될지가 너무 눈에 뻔해.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결국 사람 대 사람 관계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일을 잘해서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원자에 대한 어떤 호감도도 중요하고, 또 이 지원자의 진정성, 면접에서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변명을 하는 순간 진정성에 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였다면, 내가 너라면 그걸 단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왜? 이건 오히려 장점 아니야? 왜 이걸 단점이라고 생각해? 3년간의 공백? 이게 뭐가 중요해? 나는 오히려 이 기간에 더 성장했는데? 라는 약간 뻔뻔한 태도가 필요하다. 즉 제가 회사를 결심한 것도 쉽지 않았고, 제 인생의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가 창업이었기 때문에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창업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만족도 했지만 코로나라는 이슈가 있어서 재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 이제 폐업을 하게 됐다. 다만 저는 인사 이 부문이라는 게 결국 회사의 정말 사소한 일부터 굉장히 중요한 일까지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부서이다 보니 오히려 이때의 경험이 제가 다른 지원자보다 더 회사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입지부터 인테리어, 메뉴 선정,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알아보고 내가 갖고 있는 예산에 맞춰서 창업을 했다.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도 고객들의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쓰고 메뉴의 어떤 변경이나 신메뉴 도입이나 맛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맛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 모든 경험들이 제가 인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할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이 회사 직원들도 지금 저처럼 창업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 퇴사를 고민할 수 있는데, 그런 직원들에게 제가 리얼한 생생한 후기를,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싶다. 이게 저희가 가진 오히려 장점이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쵸? 그냥 회사 생활만 한 사람이 좀 퇴사하지 말고 좀 더 다녀봐라 라고 권유하는 것과, 제가 장사를 해봤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이렇게 경험자가 말해주는 거는 그 밀도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그 3년간의 공백이 너네 회사로 내가 도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네 회사 인사 업무를 하면서 내가 더 나은, 남들이 주지 못하는 그런 가치를 나는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정말 뻔뻔하게 밀어붙이라겠어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라고 단정 짓기도 또 모호하거든요. 왜? 틀린 말은 아니니까. 바로 기세라는 겁니다. 이 기세라는 거는 내가 단순히 자신감을 갖는다, 이게 아니라 내 단점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이 단점을 상대방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내가 아는 상태에서 관점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이걸 단점이라고 해요. 근데 나는 이게 왜 단점이야? 장점이지? 가령 내가 주식에서 1,000만 원을 잃었다. 남들은 다 손해를 봤으니까,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그게 단점이야? 나는 이걸 통해서 주식이 쉽지 않구나, 돈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오히려 내가 이거를 나중에 돈이 좀 있는 상태에서 했다면 1억을 날릴 수도 있는 거였다. 그래서 나는 그냥 1,000만 원 주고 인생에 대한 어떤 교훈을, 경험을 얻은 거다. 그래서 난 이거 단점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라고 뻔뻔하게 밀어붙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들은 다 단점이라 할지라도 나는 강하게 아니다, 장점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또 일부는 이 말에 설득돼요. 소위 말해서 사실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기를 당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애초에 제시하는 어떤 투자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이게 왜 사기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막 통장 내역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근데 결국 그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안 좋게 풀면 그게 사기인 거고, 면접장에서도 우리가 본래 모습,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오픈하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을 했죠. 진정성이라는 거는 진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보여지는 거를 말하는 거다 라고 했듯이, 어쨌든 기업에서도 어떤 제품을 출시할 때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나요? 아니잖아요. 너에게 더 나은 가치를 줄 수 있는 것. 이 물건을 들고 있으면 네가 더 고급스러워 보일걸? 이 옷을 네가 걸치고 있으면 너의 가치가 더 올라갈걸?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도 건드려서 마케팅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면접장도. 거짓말을 막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단점이라고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라고 나를 마케팅하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내가 뭔가를 팔려고 할 때는 소비자가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게끔 강하게 확신을 갖고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면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이 정도 연봉을 주고 채용을 하게 하려면 내가 당당하게, 즉 기세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들 중에 이제 학점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 볼 때 많은 걱정을 할 거예요. 그걸 하나의 성실도의 척도로 보고 또 면접장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교 생활을 너무 대충 한 거 아니에요? 아까 성실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말들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컨설팅을 하면서도 그런 질문을 받았던 학생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통상 하는 답변들은 대략 어떤 거냐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점이 낮지만 동아리나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역량들을 쌓아갔다, 뭔가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변명인 거 아니까. 그리고 그들도 대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자기들이 봤던 동기들 이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게 연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순간 기세는 누가 가지고 있나요? 그 면접관이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가령 이제 이런 거는 관점을 트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하고 이 과거의 경험에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에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주홍글씨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떠올렸는데, 대학교 1학년 때는 정말 노는 게 좋고 술 마시는 게 좋아서 학업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술 마시는 거에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외부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학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소홀했던 것 같고,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학점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과거의 나의 어떤 선택이 미래의 나를 누군가가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가 돼버리는구나. 아,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건 그 일의 소중함, 그리고 이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증명하고 내가 좋은 사람, 역량이 뛰어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재평가받을 수 있구나. 아, 결국에는 나의 발자취가 흔적이 다 남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회사 생활을 할 때는 뭐든지 더 잘하겠다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선배님들 말씀 잘 따라서 일을 잘 해보겠다. 뭔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더 매력적이지 않나요? 즉, 너네가 지금 말하는 이 학점이라는 건 과거야. 오케이, 과거 인정. 맞아. 그 당시에 나 좀 놀았어. 성적 안 좋아. 근데 그게 내가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나의 큰 걸림돌이 됐다라는 걸 누구보다 내가 지금 잘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느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걸 면접관들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과거는 그랬지만 지금 현재 나, 미래의 나는 더 나은 사람으로 가게끔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간 좀 기세 있게 밀어붙여야 주도권이 면접관 쪽에서 좀 내 쪽으로 오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면접관이 다른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아, 저 친구는 일을 하면 잘 하겠네. 그런 걸 또 본인이 깨달은 거 보니까 확실히 잘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2차 임원 면접을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예의절 교육도 받았다고 사실 뻥을 쳤거든요. 자소서에. 그리고 되게 예의 있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원이 저한테 그 말을 했어요. 어쩐지 되게 예의 바르더라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뒤에 무슨 말을 붙이셨냐면, 근데 내가 이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나도 이제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봐보면 한번 탈선을 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일을 잘 하더라. 한 길을 쭉 오면 물론 좋긴 하지만 부러질 수도 있다. 즉, 나라는 사람이 임원이 봤을 때 예의 바르고 뭔가 성실한 것 같이 보여. 그러나 왠지 이 현장에서 힘든 상황들을 이제 맞닥뜨렸을 때 과연 오뚜기처럼 다시 탁 일어날 수 있을까? 회복 탄력성이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과거에 좀 놀았다가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이제 막 회사 생활 하는 사람들. 내가 한번 그런 쪽으로 갔지만 정신 차리고 다시 온 사람이 일을 잘하더라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기세라는 거는 그냥 자신 있게 해야지, 당당하게 해야지, 목소리 크게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내가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또는 면접관이 봤을 때 나라는 지원자가 어떻게 보일지, 내 이력에 대해서. 그리고 단점으로 보일 수 있는 거는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낸 상태에서 관점을 틀어서 아니요, 이건 장점인데요. 전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방법. 또는 아까 두 번째 말했던 것처럼 단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깨달음으로 지금 현재의 저와 이제 미래의 저는 달라질 것입니다. 라는 형태로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그래야 면접관이 좀 설득이 될 수 있겠죠. 왜? 회사는 현재의 여러분을 채용해서 미래에 어떤 성과를 낼지를 보고 채용을 하는 거지 과거의 여러분을 채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과거에 얽매여서 나의 이력에, 나의 스펙에 너무 얽매여서 스스로 이거를 위축돼 가지고 최대한 예쁜 말로 포장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못 숨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 면접장에서의 어떤 자신감, 기세를 잃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는 아닐 수 있지. 하지만 적어도 이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에는 내가 가장 적합할 걸. 어차피 너네 업무 수능도 아니고
영어 뭐 단어 더 많이 한다고 토익 더 점수 높다고 해서 잘하는 업무 아니잖아. 실제 업무는 영어 성적이 무슨 상관이야. 토익 950점에 토익 850보다 일을 더 잘해? 아니잖아. 나는 근데 내가 좀 부족한 거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일만큼은 잘할 수 있다니까? 라는 마인드를 그냥 내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약간 빙의하듯이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 이미지를 세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하나의 서사처럼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서 직무 역량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면접관을 설득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있어야, 내가 그게 납득이 되어야 면접장에서 기세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력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면접장에 가시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보여지는지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고, 내 단점을 너무 내가 이직 사유, 뭐 학점이 안 좋은 사유, 뭐 스펙이 안 좋은 사유,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 숨기고 모범생처럼 예쁜 말로 꾸미려고 하는데 집중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서 그래도 평타는 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나를 믿어주고 내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서 나는 이 직무만큼은 정말 잘할 수 있어.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뽑아주면 진짜 영혼을 갈겠다. 이런 마인드를 장착하고 면접장에 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제가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런 식으로 바꿔서 면접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는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말 한번 믿어보시고 당당하게 기세를 몰아쳐서 면접장에서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